오늘 새벽에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정윤회 씨를 채널A 기자들이 단독으로서 만났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관천과 대질신문 얘기를 물었거든요. 네. 물었더니 박관천은 자기는 행정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난번 뭐 공방이 있을 때 이제 정윤회 씨 얘기에 의하면 박관천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위에서 시킨 대로 했다. 예.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실무자에 불과했다. 얘기는 뒤에 이제 정윤회 씨 얘기는 박관천은 행정관이고 실무자에 불과하고 뒤에 누군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 얘기는 박지만 회장과 대지를 시켜달라. 예. 뭐 얘기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박지만 회장과 양천, 그러니까 조홍천, 박관천, 그다음에 그를 따르는 그 민정수석실 행정관들이 자기를 정치적으로 엄해했다. 뭐 이런 구도로 자기는 이해하고 있고 자기는 희생자다. 이 얘기를 좀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윤회 씨를 오늘 새벽에 채널A 기자들이 만났더니 네. 내용이 다 부인입니다. 뭐 나 국정 개입한 적 없고 모르겠다. 나중에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얘기했어요. 열 몇 시간 조사받았는데 좀 쉬어야 되겠다. 근데 보면 그렇게 초조하거나 이렇게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당당해 보이거든요. 본인은 이제 비선 실세가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 찌라시의 피해자다. 한간의 루머의 피해자다. 이런 이제 그 자신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하거나 인사에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거든요. 현 정부 시스템 하에서. 그래서 그런 사실에 근거한 자신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짧게 아침에 인터뷰한 내용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아침에 정윤회 발언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결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네. 결과는 본인 입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그런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2식당에서의 회동 사실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고리 3인방과 만난 적 없다. 뭐 등등등등 의혹들이 사실 아니다 하는데 뭐 이렇게 그 15시간 조사받고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여기 김태현 변호사가 계시지만 사실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고수가 있나 이런 분은 없죠. 없는 것이고 또 15시간 조사를 받으면 피곤하겠죠. 하는데 어쨌든 뭐 어제 검찰 출두할 때부터 뭐 위풍당당이라고 어떤 그런 표현을 했더니만 어쨌든 자신감 있게 어떤 대응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구도를 박지만 회장과 대지를 시켜달라. 이거는 시사저널에 대해서 또 고소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뉘앙스는 제가 느끼는 뉘앙스는 박지만 회장과 양천, 그러니까 조홍천, 박관천 이 라인에서 자기를 굉장히 엄해했다. 엄해했기 때문에 그 엄해의 이거 찌라시 같은 수준의 문건의 피해자는 바로 나다라는 거를 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방되게 강조하고 있다. 결국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이네요. 어저께 들어갈 때 모습 보셨잖아요. 그게 사실 이제까지 정치인들부터 해가지고 재벌도 마찬가지고 검찰 물론 뭐 어제 피의자로 소환된 건 아니고 뭐 고소인으로 소환된 거고 뭐 본인이 유리한 입장에 서서 들어가는 건 맞지만 이렇게 본인의 어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다가 전국에서 중심에 서 있는데 그 수많은 기자들 카메라 앞에서 들어가면서 저렇게 자신감 있게 들어간 사람 저는 본 적이 없고 앞으로 전 한 10년 동안도 못 볼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뭐 원래대로라면 위에 가서 다 밝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 하나 더 나가면 어찌됐건 간에 뭐 무리를 일으켜서 대통령께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불장난을 누가 하는지 밝히겠습니다. 불 위에서 춤추는 사람은 누군지 밝히겠습니다. 그 어떤 얘기들을 보게 되면 지금 뭐 정윤회 씨가 판을 어떻게 짜가고 있는지가 뭐 눈에 알겠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불장난이라는 게 제일 관심을 끈 내용인데요. 엄청난 불장난. 불장난은 뭐고 춤춘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지점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어제 박지만 회장과 대질 시켜달라는 얘기,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양 진영이 격돌하는 모양새인데 불장난과 불 위에 춤추고 있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입니다. 최소한 대통령을 만드는 데 헌신을 했고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길 희망했다면 최소한 이런 자세들이 누구를 위해 도움이 되는가. 설사 박지만 회장 진영과 정윤회 진영 간의 권력투쟁이라 하더라도 그 권력투쟁의 귀결점은 뭔가. 다 죽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포토라인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본인의
그 답답함 내지 본인의 결백함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본질적으로 정치적 사건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문서 유출도 국기문란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서 내용에서 국정농단을 했다면 그것도 국기문란이지만 더 큰 국기문란, 리더십을 흔드는 행위는 권력투쟁입니다. 권력투쟁으로 몰고 가는 자세가 그 귀결점이 대통령 통치권의 훼손이 된다면 정윤회 씨가 과연 지금 본인의 결백이 대통령의 통치권 훼손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좀 박복한 거 아니냐. 복이 뭐 이런 없다. 느낌까지 들 정도로 좀 개인적으로 평론가로서 좀 참담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순담한 느낌이다. 좀 전에 저 김태현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들어갈 때 너무 당당했다. 그다음에 불장난, 춤춘 사람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걸 보면서 2004년에 왜 정윤회 씨를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잘라냈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그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의원이 됐을 때 의원실의 실장으로서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창당을 해서 당 총재가 됐을 때 총재 비서실장을 하면서 예. 이런 자세로 2인자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런 자세로 그 국민이나 어떤 당원들을 존중하지 않고 본인이 막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대통령이 잘라내지 않았나. 2004년도에 네. 박근혜 의원 당시에 총재일 당시에 네. 잘라내지 않았나. 오만해서 잘랐다.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계속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고 후배들인 그 삼임 그 비서관들한테 계속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본인이 아무리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자중자애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가까웠다고 생각되는 분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 조심해야 되고 초반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드러 나올 때 차라리 좀 외국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논란을 잠재우고 나는 국정에 개입한 적 없다, 인사 개입한 적 없다는 것을 외국에 있으면서 어떻게 인사 개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좀 그 태도를 보였어야 되는데 안에서 그냥 말로만 아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그림자 실세라고 하는 것을 좀 누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대통령께서 10년 전에 시쳇말로 사고 칠 것 같아서 잘랐는데 결국 사고 쳤다 이런 뜻인가요? 근데 실제로 인사 개입이나 국정농단을 했다면 그 사고가 친 건데 그런 사고는 치지 않았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건 사실이죠. 예. 아니, 그리고 이분의- 자세가 국민들이 기자들이 어제 200명이 출동해갖고 다 해서 언론 보도돼서 국민한테 다 나간다는 게 자기도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런 데에서는 조심했어야죠. 조심하고 조신하게 그 국민들을 존중하고 자기가 무리를 일으킨 책임도 있는 거니까 마치 자기와 그 동생인 박지만 씨와 둘 양측 간의 어떤 권력 투쟁, 권력 암투 이런 식으로 비춰지게 만들면은 그게 대통령한테 다 부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분의 유일한 공직 경험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비서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말이 없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뭐 100번 양보해가지고 국정농단 안 했고 개입 안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뭐 이재만 비서관과 통한 기록은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모습은 그 재벌 회장님께서 자기 사옥 출근하시는 듯한. 예.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불장난 춤춘 사람 누구 이게 뭐 마치 오늘 뭐 아침 조간 보면 박지만 회장은 출국을 안 한다. 그래서 박지만 회장과 양천 그다음에 3인방과 정윤회 간의 뭐 구도에서의 치열한 권력 투쟁이 일어나 있고 쌍방엄해를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신선 노름에 독기자료 섞는다고 끊임없이 대통령한테 부담을 준다. 그러니까 비서는 말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 말이 많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의 유일한 공직 경험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한 것밖에 없는데 비서로서의 기본적 훈련이 좀 안 돼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지나치게 좀 자만심이 강하다. 검찰 수사 나오기 전까지 뭐 아무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정치적 사건인데 검찰 출두하면서 저렇게 당당하고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그 귀착점이 뭔가를 사리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좀 문제가 있는 출두 자세였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 제가 청와대 안에 있을 때는 이 정유회 씨라는 분의 이름을 잘 못 들어봤어요. 청와대 안에 행정관 계실 때는 실제로 이 사람이 무슨 어떤 정책이나 인사나 이런 데에 뭐 영향을 한다든지 인사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전혀 못 들었었는데 가끔 여의도에 와서 국회의원분들이나 기자분들이나 뭐 당뇨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정윤회가 그렇게 힘이 세? 정윤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청와대 안하고는 상관없지만 이 바깥으로는 은근히 뭔가를 좀 과시하고 다녀서 그런 소문이 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당한 것 같습니다. 일견 이해도 됩니다.
대질시켜달라. 나 잘못 없다. 이런 답답하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이면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아니, 그 대질시켜달라 이 문제는 그 시사저널건이죠. 시사저널건에서 정윤회 씨 측에서 박지만 회장을 미행했다. 뭐 이런 얘기고, 쌍방 얘기가 다른 것이 뭐냐면 정윤회 씨는 박지만 씨를 만났다. 만나니까 문건을 보여달라 했니까 이틀 뒤에 보여주겠다 해서 안 보여줬다는 것이고, 박지만 회장은 정윤회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뭐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어떤 민정 라인은 박지만 회장을 팔로우를 했고, 또 나머지는 정윤회 씨가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구도로 가는 것인데, 이 구도는 결국 권력투쟁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양측 간의 치열한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이게 뭐냐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박지만 씨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입을 닫고 절대 대응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가끔 나오는 이야기들은 박지만 씨의 측근인에 의하면 이렇게 전언이거든요. 박지만 씨는 권력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리고 대통령이 계신 청와대에 지금 박지만 씨가 대통령이 됐는데 한 번도 안 갔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못 오게 하는 측면이라고 저 생각했었는데, 박지만 씨가 얘기를 해서 그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동생이 스스로 판단해서 오지 않겠다고 했다. 내가 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박지만 씨도 아버지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권력의 어떤 그런 생리를 잘 안다는 거죠. 내가 대통령이 계신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누나인 대통령한테 부담이 갈 것이다 해서 본인은 안 했어요. 그러면 박지만 씨는 권력 투쟁이나 권력 암투나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게 전혀 정황이 없다는 거죠. 없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예. 권력 투쟁이나 권력 암투로 몰아가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이거는 그 시중에 풍문이나 루머로 떠도던 것들이 고위 공직자를 통해서 청와대 문서화된 것이 유출된 그런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